국내 소식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소식인데 결국은 이제 또 경찰이 소환을 했어요. 근데 내 생각에 소환에 불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명절 대목이니까 안 나올 거다 생각하고 언론들이 피해가게 한다, 무시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갑자기 나 혼자 갈게 변호사랑 대신 평일엔 못 가, 일해야지, 토요일에 갈 거야 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27일이 아닌 28일로 고른 이유로는 민생을 꼽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사람이 어렵고 수많은 현안이 있어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를 망원시장 가갖고 이 발표를 하셨어요. 네. 이게 시장 행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시장 행보를 했다라는 기사가 안 나옵니다. 사진도 잘 없어요. 그 현장에 1000명 정도 있었다 그러는데 되게 많았는데. 엄청 사람들 많았고요. 그리고 그 이재명 지지분들이 거기서 이제 보여줬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질서 정연한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진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사람들은 저기서 쇼핑을 했어요. 물건을 샀다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다른 언론은 아예 안 다루거나 이재명이 방문해서 혼잡 때문에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뭐 이런 기사들만 써내고 있는 거거든. 제가 이거 구글로 검색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나 뭐 다음에나 이렇게 치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사진도 잘 안 나올 뿐더러 민주당의 뭔가 좋은 모습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막 악수도 하고 막 뭐 물건도 사고 막 사람들이 다 셀카도 지지해요. 찍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김건희나 저쪽 애들이 오면 주변에 수행원들이 전부 다 그냥 뚫레뚫레하고 빽빽하게 들어서 있기만 한데, 저기는 진짜 시장 상인들이고 일반인인 분들이 하나같이 응원하고 고마워하고 반가워해 샀다는 거죠. 포털에서 이것보다는 다른 걸로 뭐 출석한다 요거만 딱 그걸 잡아가지고 제목으로 쓰고 사진도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민생 행보라고 하면서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 발목을 잡혔대. 근데 발목 잡히지 않았어요. 지금 누구도 이 프레임으로 해갖고 이재명이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론조사 해보면 60% 가까운 숫자가 이거 검찰이 무리한 짓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행을 하는 거고, 충분히 이유 없음이나 설 어느 이유로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가겠다 그러니까 검찰이랑 언론이 더 화들짝 하고 있는 거야. 토요일날 들어가면 연휴 시작이거든요. 보도 안 할 수 없잖아. 그 들어가서 현장에서 예를 들어 바로 현지에서 구속 치지 못할 것 같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검찰청 주변에서부터 이게 오히려 더 이슈가 됩니다. 마지막 뉴스, 그러니까 설 연휴가 시작되는 그 테마의 첫 번째 뉴스가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고 나왔다 라는 게 돼버린다는 거거든. 그럼 이게 죄가 있다라고 얽어 씌우기 위해서는 그만한 결정적인 증거나 뭔가 뭐 대단한 게 나와야 되는데 김성태 쪽에서도 안 나오고 지금 대장동 쪽에서도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원래부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증거도 없이 지금 이 지랄 계속 몇 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언론도 참. 지금 이제 대장동 프레임 안에서는 이제 배임죄를 엮으려고 검찰이 이거를 몰고 있어요. 그 배임죄의 내용이 뭐냐면 다시 배임죄로 돌아간 거야. 처음에 배임죄였다가 뭐 횡령 안 돼서 이제 횡령으로 돈을 먹었다고 뇌물로 갔다가 뇌물이 안 되니까 지금 배임죄로 돌아와 있거든요. 그 배임죄가 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애초에 모집 공모를 할 때 추가 이득분에 대한 추정산 규정을 넣느냐 안 넣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모집을 할 당시에는 4,800억을 고정적으로 토해낼 수 있는 고정적인 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 업체만 와라라고 모집 공고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는데,
그때 내부에서 혹시 땅값이 오르면 추가 정산을 하자는 규정을 넣읍시다 라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재명 시장이 야 지금 4,800억도 건질지 안 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넣어버리면 공모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갖고 4,800억 내는 조건으로 공모를 한다라고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중에 그게 원래 원안에 있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이른바 지금 김만배가 그걸 할지도 몰랐는데 아직 공모도 안 했는데 공무원 일당한테 불리할까봐 이 조항을 삭제시켰다. 삭제를 명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의 배임죄의 주장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직 업자들을 모집도 안 한 상태에서 공모를 붙일 때 추가 정산에 대한 부분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를 가지고 내부 협의가 있었던 내용을 갖다가 그거를 넣지 말자라고 결론을 한 거를 갖고 시장이 이거를 고의적으로 배임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이거를 응모해갖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덤벼들지도 모르던 시절이었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얼마가 남을지도 모르는 시절에 요거 한 9천억 이상 남는다고 치고 절반인 4,800억을 성남시에 줄 수 있는 업체만 와라라고 만든 거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정민용 변호사가 얘기를 할 때 원래 이게 내부적인 논의만 하다가 그냥 접은 거였기 때문에 공고문에 올린 적도 없고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명령하거나 삭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일단락 돼버린 거예요, 지금 배임죄도. 옛날에 끝났죠, 옛날에. 근데 이거를 아직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쌍방울 김성태도 똑같아요. 잠깐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건 설 끝나고 토요일 28일입니다. 그때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출석을 약속을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추석에 이슈가 될지를 우리가 설에 이슈가 될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추석까지 아니 근데 이 다른 새끼가 같이 가면 쪽팔리지 않겠어요? 다른 분들도 추석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슬슬 중독이 되는 거지. 다들. 네. 추석. 그래서 일단 대장동 배임 문제는 그렇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게 그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회장은 안 했다는 거고 비서실장이 친한 사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은 안 했다고 했지만 비서실장이 얘기했으니까 친한 사이가 맞아. 전형적으로 쟤네들이 모르는 척 하는 거는 범죄자들의 프레임이야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서실장한테 물어본 거야. 왜 친해요? 그랬더니 회사 내에 그런 풍문이 있었어. 그러니까 비서 정도 되면 언제 만났다라든지 뭐 만나서 밥 먹더라든지 뭐 그런 거라도 해야 돼. 비서를 계속 둘이 따라다니잖아. 전화를 했다든지 뭐 이런 거라도 증언이 나와야 되는데 풍문으로 들었어 이거잖아. 회사에 그런 말들이 있었어. 나도 있잖아요. 나도 우리 회사 안에서 야 알지? 나 이재명 대표랑 친해. 전화만 하면 바로 오실걸?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난 전화번호 모르잖아. 근데 직원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그런 거짓말 할 수도 있겠지. 따라서 김성태가 뭐야? 직원들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풍문이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두 사람이 만났다는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으며 이런 돈들이 이재명 측으로 건너가서 전달됐다는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죠. 난 전화번호 있네. 있다고? 나 좀 줘. 경기도지사라고 돼 있는데? 그럼 최근 번호인데 뭐지? 야, 공식 번호 아닌 거 아니야? 그거 좀 줘봐. 카톡 추가 좀 해보게. 있어 보이려고요. 아니, 카톡에 좀 올려놓으려고. 경기도지사 되고 내가 네. 이름 바꿔놨나? 그거는 이제 카톡 대화창에 상단 고정을 해놔야지. 네, 그런 게 있으면. 근데 쌍방울 그것도 변호사비 대납 그것도 골 때리는 건 요 기사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요거 기사 한번 보여주시죠. 네, 더 팩트 기사인데. 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봐, 이봐.
검찰이 그동안 단독으로 흘려가지고 기레기들 그거 다 받았으면서 뭐 포털에 뭐 그냥 뉴스에다가 막 온갖 거 다 잡아 쳐놔가지고 야 김성태 구속할 건데 이거 변호사비 대납이다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거의 다 미친 듯이 썼잖아. 근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변호사비 대납 왜 빠져? 그러면 언론이 농락당한 거야. 허무개그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검찰이 거짓말한 거를 갖다가 그대로 받아 써주고 검찰은 정작 이거 기소하는 거를 빼버림으로써 언론만 바보 만든 거야 검찰이 지금. 언론을 바보 만든 게 아니고 어차피 언론은 가담한 겁니다. 언론이 이 사기극에 가담한 거예요. 자존심도 없는 애들이고 얘들은 어차피 개야. 똥꼬 핥아 주는 개라고. 그래서 아 이제 잠깐만 걔들한테 미안해요. 걔들은 안 그러는데. 개라고 모두 똥꼬를 할진 않아요. 아 죄송해요. 네, 아 그 뭐라고 이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이거 이제 안 통하니까 이제 마지막 카드를 하나 더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게 간첩단입니다. 어저께 뜬금없이 국정원이 민주노총하고 몇몇 시민단체를 간첩 행위로 인해 가지고 골 때리는 일이지. 압수수색을 한다고 갔어요. 네, 사상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민주노총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전현직 간부 등 4명이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했다는 혐의입니다. 아니 그러면 동남아에 있는 북한 공장을 잡아와. 내가 동남아 가서 만나는 사람이 그럼 다 북한 사람이야? 어? 아니, 동남아 가서 교포 만나면? 잠깐 여기서 그거를 고백하시면 어떻게 여기 압수수색 들어오겠네. 아 그런가? 아니 근데 그럼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간첩단 사건 생각해보세요. 쭉 진행을 하다가 범인을 딱 세우고 야 이 간첩이야 우리가 구속했어 이렇게 했잖아요. 심지어 박근혜 때도 아니 그 도대체 창원 부부 간첩단하고 그것도 아직 해결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아니 근데 웃긴 게 간첩단 이 조사를 하면 국정원 되게 물밑에서 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딱 해가지고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빵 터트리는데 이거는 압수수색이에요. 그러니까 구속도 아니고 심지어 뭣도 아니야. 700명을 데리고 갔대. 근데 경찰. 심지어 이 용의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 1명이 민주노총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민주노총 직접 간부도 아니고 간부일 것 같아. 간부인가 뭐 그래. 근데 1명인데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다고 조선일보에서 단독을 때리면서 이게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건물을 700명으로 뚫뚫 둘러싼 거지. 쇼지. 그리고 사진 찍은 거지. 쇼지 그냥. 쇼를 하는 거야. 참 재밌게 논다. 진짜 쇼를 하는 거야. 참 재밌게 놀아. 이 국정원이 국내 정치 관여 안 한 지가 언젠데. 근데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거 시작하더니 이게 생겼어요. 기껏 하고 있는 게 지금 간첩단 따라다니는 거야? 간첩단 만들기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계속 해야 되잖아. 왜? 간첩이 계속 있어야 이 조직이, 국정원 조직이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 옛날처럼 막 그 난수표도 좀 하고 공작금도 좀 찾고 아니 걔네 집 들어가서 밥통이라도 갖고 와야지 무기라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런 거에 안 속지 않나요? 간첩 뭐 안 속지만 이 소구하는 층이 있잖아요. 60대 이상 뭐 이렇게 하면은 60, 70대 이상 역시 이 빨갱이들 맞네. 이 빨갱이들 안 되겠네. 한다니까 진짜로. 이제 아무리 그분들이 진짜 익숙하다고 해요. 하더라도 이제 질릴 때도 됐다. 이 정도 레파토리면 그리고 진짜 예전에 비해서 너무 성의가 없잖아. 옛날에 맛집이었던 거 맞아. 간첩놀이가. 근데 그때는 진짜로 감촉 묶어놓고 사진도 찍고 막 난수표들 깔아갖고 쫙 책상 위에다가 해서 찍고 집에서 막 포카체프 소련제 권총부터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단파 라디오라 그러지 북한 방송 듣는다는 단파 이런 것들 쫙 깔아놓고 요즘은- 증제 1, 2, 3, 4 이렇게 했잖아. 요즘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왜 굳이 난수표를 작성을 하고 만날 밤 이유가 뭐가 12시에 있어요? 암호를 받아 적어갖고 암호만 이메일 구글 지메일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텔레그램만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 텔레그램 말고 요새 뭐 쓴다더라? 쟤들은 생각이 박정희 바이버. 시그널. 시그널 쓴다. 시그널 쓴대요. 얘는 바이퍼 쓴다 그랬는데. 바이버? 바이버도 쓴다. 바이버나 시그널 이거 쓴다는데
그렇다고 제가 지령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내통했네, 내통했어. 아무튼. 저분이야 내통을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하시는 분으로 의심을 의심스러워요.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그 자신 있는 집은 메뉴 하나만 갖고 승부를 본단 말이에요. 사실 이번 설 때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 대장동이면 대장동, 아니면 뭐 성남FC면 FC 하나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안 되니까. 김밥 천국이죠. 그렇지. 아니 분명히 조리대 화구는 2개밖에 없는데 한식부터 양식까지 다 되는 집이야 지금. 돈가스까지 그쪽은. 나와요. 아니 맛있잖아요. 이 정도면 조작 천국 아니야? 조작 천국이죠, 이거는 지금.